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9월 모의평가 이제 5부 해설을 시작합니다. 자, 1부, 2부에서 독서 열심히 공부했고 3부, 4부에서 문학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거는 뭐 공통 과목이니까 전부 다 공부를 했을 테고, 요 5부 화작, 6부 언매는 아마 여러분 이제 선택 과목 뭐 이미 지금은 결정 다 했을 테니까요. 결정한 자기의 과목, 응시한 과목에 대한 해설만 들으러 온 사람들로 한정될 겁니다. 자, 오늘 화작 본 사람들 어땠습니까? 5부 이 화작 해설에서 다룰 이 문제들, 11개의 문제들은 일단 큰 틀에서는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3개의 세트로 구성이 되면서 늘 나오던 구성 그대로, 조합 그대로 출제가 됐고, 뭐 새로운 유형이랄까, 막 아니 이런 문제 유형을 제시하다니,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쯤 되면 이제 화작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 되게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간에 쫓기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두 개 정도를 삐끗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막 속상하죠. 화작을 선택한 것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어쨌든 좋은 점수, 적어도 아무리 어떻게 돼도 한 개 이상 안 틀리게 이렇게 다 맞을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노력하고 있을 텐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한두 문제 정도 내가 어디에 속을 뻔했는지 혹은 속았는지 같은 것들을 체크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문제만이 아니라, 혹은 속은 문제만이 아니라, 혹은 위험했던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안정적으로 풀었다고 생각했고 또 별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맞힌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해설을 들으면서 이 문제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출제가 된 것이고 어떤 패턴으로 보통 오답지, 정답지가 설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런 걸 사인을 딛고 바로 정답에 대한 판단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설, 전략을 잘 챙겨 듣는 것이 막판으로 갈수록 매우 중요해지는 과목이 바로 화법과 작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9월 모평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던 만큼 이 5부의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세트로 갑니다. 35에서 37번은 늘 그렇듯이 학생의 발표 아니면 전문가의 강연이잖아. 그지? 그래서 학생의 발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수업 시간에 곰팡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 좋았어. 맨 처음 그렇게 인트로 부분은 읽고 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서 청중의 반응을 듣고, 아, 네, 기억하는군요. 자료를 더 찾아보니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됐죠? 1문단 몇 줄 안 되니까 빠르게 팍 봐. 왜? 이 발표를 하는 상황, 중심 화제, 또 대략적인 내용,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읽어보고 첫 번째 문제로 가는 게 좋겠다. 됐죠? 35번입니다. 위 발표에 활용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요거 문두가 조금씩 매번 달라지긴 하지만 요 문제가 매번 화법과 작문의 첫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계속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마도 요번 본수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아, 첫 문단 해당되는 거 팍 상황 파악했으면 그걸 가지고 여기 선지들의 키워드를 먼저 분석하는 거 우리 많이 해왔죠. 그죠? 해봅시다. 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했는가? 오! 됐네. 확인됐지? 맛보기로 1문단 딱 보는 데서 그랬잖아. 지난 수업 시간에 곰팡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우리가 조사했던 활동이 기억나나요? 이거 그거지 뭐. 그지?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데 확인됐어. 됐지? 두 번째,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내용의 제시 순서를 발표 도입에서 밝힌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사인이 있어. 발표 도입에서 밝힌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문단으로 치자면, 물론 이거는 이제 화법이니까 1문단, 2문단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발표의 내용을 그대로 일종의 전사를 해놓은 걸로 치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제시된 지문의 1문단, 여기가 바로 발표 도입이라는 얘기야. 그지? 거기에서 발표 내용의 제시 순서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쯤 화작 문제를 풀어왔으면, 이쯤 되면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요 2번 선지 같은 거 많이 봤을 거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 익숙해질 때도 됐습니다. 뭐냐? 요 선지는 맨날 1문단 끝부분에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선지야. 그지? 보통 이런 게 있는 선지가 발표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그건 무조건 1문단 끝에 온단 말이지.
자 어쩌고저쩌고 인트로 막 얘기한 다음에 자 저는 지금부터 이러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2문단이 시작되거든 보통. 여기는 지금 1문단 끝을 방금 우리가 맛보기 인트로에서 1문단 봤던데 이게 없거든.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2번이라고. 실전이잖아. 9월이지. 본수능 가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체크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2번 답 나왔으면 3, 4, 5는 사실 체크 안 해도 돼. 그냥 넘어가야지. 시간이 급한데. 그지?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쭉 훑어나가다가 나중에 뒤쪽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보다 사실은 평가원이 우리한테 이걸 배려해 준 거예요. 빨리 답이 들통이 나도록. 그지? 자, 그 고마운 배려를 딛고 가야죠. 그죠? 그래서 한번 청중이 발표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질문을 한대요. 그게 이제 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자, 뭐 식물 뿌리와 함께 사는 곰팡이가 식물 뿌리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한 다음에 대답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관련된 질문을 한다. 됐죠? 2문단 초반부에 활용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청중이 특정 대상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대상의 정의를 제시한다. 대상의 정의를 제시한대요. 2문단 끝에 보면 균사는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확인됐어. 근데 여러분 이쯤 되면 화작에 눈을 뜬 사람은 제가 말하기도 전부터 뭔가 이런 걸 알아봅니다. 선생님 우연히 제가 풀어나가면서 발견한 겁니다만 선생님 이게요 길이가 1, 2, 3번으로 가면서 점점 더 길어졌는데 4번이 더 길어지진 않았네요. 이건 한 줄로 끝났네요. 이건 두 줄인데요. 그럼 그 얘기 그렇죠. 요거보다는 4번보다는 5번이 조금 길어지긴 했지만 5번은 3번보다는 더 짧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1, 2, 3 길어지다가 아니구나. 4, 5는 이렇게인가요? 어쨌든 그지? 자 그럼 봐봐. 들쭉날쭉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어떤 순서라고? 선지 배열이 길이 순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다. 즉 뭐지? 정보의 제시 순서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군요. 그 얘기는 곧 실제로 그러네요. 보니까 맨 처음 문장에서 확인됐던 거, 그 다음에 1문단 끝에 있는가 없는가 봤던 거, 그 다음에 요거 2문단 처음에 2문단 끝에 확인 계속 가능했잖아. 이게 의외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런 걸 눈치채고 못 채고의 차이가 결국 화작의 달인과 그렇지 않은 일반 수험생을 가르는 거라고. 선지의 구성 의도를 번호 매긴 순서를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자, 요거 확인된 것과 요거 확인된 것 사이에서 이게 확인돼야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1문단 끝에서 확인 제시 순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하는 걸로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자, 일상적 소재 빗대어 표현한 것도 거기 보면 이제 3문단 처음에 마치 서로를 잇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답으로 찾는 거 쉽고 이 문제 답이 무엇이냐는 제가 해설 굳이 안 해도 돼요. 해설지 찾아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보 제시 순서구나. 그리고 이런 식의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1문단 끝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중요 선지에 해당된다라는 걸 알아두는 게 이 시간 수능 앞두고 있는 거의 마지막 스텝에 온 여러분에게 화작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36번 갑니다. 맨날 보던 거 나왔지, 그지? 자, 사실은요. 35, 36, 37이 35번 이거 아까 전형적인 문제였고요. 36번 이거 맨날 나오는 요 자리 36번 문제 자리죠. 그죠? 맨날 이 자리엔 이 문제가 나와. 발표를 할 때, 강연을 할 때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고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맥락에서 무슨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걸 어떻게 활용했다, 요걸 묻는 문제가 36번으로 고정되어 있는 셈이죠. 37번은요. 이번에는 이렇게 A 자리에 구멍 뚫어놓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낸 셈이지. 질문을 듣고 있는데 그 질문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 구멍을 뚫어 놓은 자리에 들어갈 질문으로 제일 적절한 걸 고르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고요. 이것도 왕왕 나오던 문제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자주 37번 자리에 나오는 문제는 뭐죠?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는 듣기 전략을 확인하는 문제. 그래서 청중 1, 청중 2, 청중 3 청자 1, 2, 3 3명 정도가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한 거. 그 듣기 전략을 분석하는 선지들로 구성되는 게 듣기 전략의 어떤 그 적절성을 파악하는 37번 문제로 더 많이 나오던 거 알죠? 이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37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듣기 전략 묻는 문제를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온 문제 유형까지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
최종 수능을 향해 가고 있어요. 화작의 진짜 실력자들은 이것까지를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딱 보는 순간 37번 듣기 전략 보기에다가 청자 1, 2, 3을 사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 유형의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것까지 눈치채고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래야 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36번 문제. 자, 화면 1, 화면 2, 화면 3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문단 넷째 줄에 보면 화면 제시 기억 있죠. 그죠? 그 다음 3문단의 둘째 줄에 화면 제시하고 또 있어요. 니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5문단의 둘째 줄에 보면 화면 제시하고 또 있습니다. 그게 각각 사실은 이게 화면 1, 화면 2, 화면 3에 대응되기는 돼요. 보통은 이 순서를 막 뒤집어 섞어 놓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화면 1, 화면 2, 화면 3이라고 해놨다면 대체로 제시 순서랑 맞물려 가겠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식물 뿌리가 있고 균사라는 게 이렇게 지시되어 있는 그림인 걸 딱 봐도 알 수 있는데 해당되는 괄호 안에 자, 괄호 화법 대본에서 괄호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아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청중의 반응을 듣고 이런 것처럼 청자와 화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지? 두 번째, 반언어적, 즉 준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표현. 그것을 지시할 때. 또 아니면 이렇게 시청각 자료를 활용할 때. 오케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괄호를 찾아. 매지가이로. 자, 기억 화면 제시 거기 부분 보세요. 앞뒤 봅니다. 이렇게 식물 뿌리를 감싸고 있는 실처럼 생긴 것이 곰팡이 균사인데요. 균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기억이야. 그렇다면 1번 선지, 2번 선지가 요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균사가 식물 뿌리를 감싸는 정도가 식물 뿌리의 부위마다 다름을 설명한 거 안 나왔고요. 2번 균사를 통해 한 식물의 양분이 다른 식물에 전달됨을 설명하는 거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1, 2번 선지는 다 탈락이란 말이야. 됐지? 그럼 이제 니은 자리로 가는 거야. 즉 3문단의 둘째 줄 부분 마치 서로를 잇는 다려 같은 역할을 하죠. 화면 제시. 이렇게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되고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도 곰팡이로 전달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곰팡이, 식물 뿌리 있는데 균사를 통해서 양분이 전달된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리로도, 여기서 이리로도. 이게 이제 지금 이 화살표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니은, 화면 2를 니은 자리에다가 제시를 한 거니까. 자, 3번 봅니다. 화면 2는 곰팡이 몸을 이루는 세포가 실모양으로 이어진 것이 균사임을 설명하기 위해 니은을 제시한 거 아니죠. 그거는 기억에서 요 화면 1 가지고 설명한 거지. 4번 갈까? 곰팡이가 토양에서 흡수한 양분은 식물 뿌리로 전달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곰팡이로 전달됨을 설명하기 위해 니은을 제시했다. 띵띵띵띵띵띵. 오케이? 아까 우리가 니은 바로 뒤에서 체크했던 그 정보가 그대로 4번 선지에 들어가 있어서 정답이 4번인 거야. 아주 쉽죠. 그리고 사실은 이 경우에는 정답지 4번이 이렇게 이 화면 2라고 구성되어 있는 그림 자체에 대한 설명과도 싱크가 거의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4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었을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요거는요. 디귿 자리에 한번 가봅시다. 물론 이건 이제 답 4번 골랐으면 5번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실전에서는 그지? 시간 아껴야지. 그거 뭐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자, 요거 화면 3 보세요. 식물 뿌리 세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균사가 이렇게 있는데 두 종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 보면 맨 끝에 디귿 화면 제시 보면 화면의 왼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 세포의 내부로 들어가는 곰팡이가 있고 화면 오른쪽처럼 균사가 식물 뿌리의 겉면이나 식물 뿌리 세포를 감싸는 곰팡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균사가 이리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왼쪽과 그 다음에 둘러싸는 형태의 오른쪽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5번 선지 볼게요. 화면 3은 땅속에서 퍼져나가는 특성 있는 균사가 주변에 서식한 여러 식물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디귿 제시한 게 아니라 균사의 종류 둘로 식물 세포의 안으로 내부로 파고 들어가는 애하고 둘러싸는 애하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면 3은 디귿에서 제시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선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답은 4번으로 골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요 세트 안에서 사실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고 상대적으로 제일 깊이가 있고 정보를 조회해야 되는 양이 제일 많은 건 바로 이 36번 문제, 두 번째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러나 이 경우, 요번 36번의 경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요령은 그거죠. 각각 기억, 니은, 디귿의 앞뒤 맥락만 빠르게 살펴봐서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것이 소비되고 있는가, 활용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 자, 37번 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듣기 전략을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A에 들어갈 질문 어떤 게 제일 적절한가를 묻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 그 맥락, 앞뒤 맥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 자, 봅니다. 아, 질문이 있네요. 곰팡이나 식물, 그럼 약간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겠지? 왜냐면 앞뒤 맥락이라고 하면 아, 질문이 있네요 보다는 그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받아가지고 질문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봐요. 균사는 땅 속에서 퍼져나가면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식물 뿌리와 연결될 수 있고 한 식물의 뿌리와 또 다른 식물의 뿌리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균사가 A 식물의 뿌리와 B 식물의 뿌리를 균사가 뻗어나가면서 서로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식물과 식물을 연결한 균사를 통해 양분이 식물 간에 전달되지요 해서 근데 아, 질문 있네요. 그다음에 질문 들었어. 질문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답변을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곰팡이나 식물에 눈이 있어 서로를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곰팡이와 식물 뿌리는 각각 상대의 생장을 촉진하는 물질을 내놓아 상대를 자극적으로 유인하여 만날 수 있는. 이해됐나요?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질문은 요거겠지. 서로 떨어져 있는 곰팡이와 식물 뿌리가 어떻게 닿을 수 있나요? 눈이 있어서 보고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쪽이 좋아할 만한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유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1, 2, 3, 4, 5 중에 어떤 질문이 있어야 하는가를 역으로 추적해보면, 추론해보면 당연히 답을 3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어떻게 닿을 수가 있나요? 이러이런 방법으로 닿게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니까요. 오케이, 이해됐죠?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는 제가 말로 설명하기조차 힘들어요. 그지? 아예 말이 안 되니까. 왜? 질문과 대답이 맥락을 형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됐죠? 이런 문제는요, 당연히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형태로 부정발문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지? 한 자리에, 그 A 자리에 질문,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 4개가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 물론 아주 특별한 장황한 맥락을 부여해서 답변을 4종류를 답변이 연달아 온다면 또 모르지만. 그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 이건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긍정발문의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긍정발문의 형태로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발문보다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지? 이해됐죠? 여러분한테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화장 너무 어렵게 풀지 말라고 도와주는 거니까 그 도움 제발 발로 뻥 차버리지 말고 잘 받아 챙기세요. 자, 두 번째 세트로 갑니다. 38에서 42번 달고 있고요. 5문제를 달고 있는 화작의 빅 세트. 그지? 이거는 덤벙대지 말고 지문을 다 읽으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뭐 최대한 빠르게 읽는 것은 좋지만 스킵하고 앞에 것처럼 말이야. 지금 곰팡이 균사 대충 안 보고 넘어온 거. 근데 3문제가 다 풀렸어. 고맙지. 땡큐야. 근데 이 세트는 그렇게 하다간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늘 얘기합니다. 주의력 세트라고 제가 부르고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되는 그런 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 9월 모평에서 이 세트가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 최근에 이렇게 출제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뭐냐? 자, 화작 융합 통합 세트인데 화법과 작문이 각각 가와 나의 뭐 화법 작문이든지 작문 화법이든지 해당되는 거 2개의 지문으로 가나로 구성되는 게 여태까지의 계속 일반적인 경우였지. 이렇게 가, 나, 다로 제시를 하면서 가 화법, 나 화법, 다 작문. 화법 2개의 작문 하나로 구성되는 이런 식의 구성은 처음이야. 적어도 최근에는. 제 기억에는 떠오르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제시된 경우 그렇다는 얘기는 곧 우리한테 별로 유리할 건 없는 구성이다. 왠지 알아? 읽어야 될 게 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신경 써야 될 담화의 화법의 유형이 2개가 되는 거잖아. 자, 방송 대담이 하나 있고요. 친구 간의 대화가 하나 있어. 물론 이 대화는 거의 회의에 가깝지만.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가, 나, 다가 있다. 38번 문제를 봅시다.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문제를 쫙 조망할 때 38번의 경우 A, B, C가 각각 지금 우리 지문으로 치면 그러니까 2단 구성의 반 중에서 2줄을 차지하는 뭐 길지 않은 기껏해 한 2문장 정도 되는 짧은 A 묶음, B 묶음, C 묶음이네. 그 얘기는 곧 38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금방 해당 부분 앞뒤 맥락만 조회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됐지? 자, 그럼 봐봐. 늘 그렇듯이 맨 처음 인트로 진행자가 하는 말은 상황 설정에 관한 얘기니까 읽어줘야 된다. 그지?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박물관에 바란다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방송 대담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방송 대담에서 진행자가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박물관에 바란다입니다. 우리 지역 박물관은 증축을 추진하면서 시민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에 박물관이 있는데 증축을 하나 봐. 그러면서 시민 건의를 받네. 오늘은 우리 지역 박물관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전문가 두 분을 모셨어요. 먼저 공간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럼 봐요. 뭐 앞으로 다른 논의 사항이 또 뒤에 이어질 건데 일단은 공간 구성에 관한 걸 전문가 두 명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이거야. 방송 대담이죠, 그죠? 자, 그런 맥락을 줬어. 그러고 나서 전문가 1위 이 지역은 동글동글 문화의 중심, 예를 들면 뭐 백제 문화라든지 신라 문화라든지 뭐가 있겠지. 자, 무슨 문화의 중심지였고 박물관에서는 토기와 왕릉의 왕관 등 무슨 문화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어떤 문화의 중심지였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서 우리 박물관에는 이 유물들이 다수 전시되어 있다. 따라서 무슨 문화권, 동글동글 문화권의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할 걸 제안하는 거야. 상설 전시실의 규모를 확대해야 된다. 이게 전문가 1의 제안인 거죠. 그지? 유물이 많으니까 그 유물 상설 전시관을 증축할 때 최대한 넓게 만들자. 이게 전문가 1의 의견이에요. 자, 진행자가요.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A라는 얘기는 요 A. 1, 2번 선지를 진, 위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부터 읽을 요 두 줄에 달려 있다는 거지. 지역의 역사와 유물을 고려해 상설 전시실 규모를 늘리자는 말씀이군요. 라고 상대의 의견을 요약했어. 그지? 그러고 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면서 전문가 2한테 질문을 던졌다고. 자, 잘 들으세요. 이 38번 문제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수능을 치르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틀렸지? 땅을 치고 그때서야 깨닫고 울 전형적인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38번 문제예요. 왜? 난도 자체는 낮아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건 어려울 게 없는 구성의 문제. 근데 아주 얕은 허방다리를, 저 앞에 문학에서 나왔죠? 월운에 나오는 허방다리 있잖아. 살짝 함정을 파놨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 놓은 아주 얕은 수가 보여요. 거기에 걸려 넘어진 학생은 집에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정신을 집중했어야 되는데. 보세요. 근데 이 문제에 틀린 사람 괜찮아. 연습 게임이잖아. 이거 지금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11월에 이런 실수 안 합니다. 자, 봐. 1번 선지를 보세요. 전문가 1의 질문 내용을 요약하며 이에 대한 전문가 2의 생각을 묻고 있다. 오, 가장 적절한 간혹으로 해서 답 1번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히려 있잖아. 역설적이게도 화작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오히려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많이 풀어본 사람은 전형적인 패턴을 알기 때문에 덤벙덤벙 읽을 때가 있어.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 A 같은 묶어놓은 발화를 두고서 진행자가 앞 사람의 의견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견을 물었네. 전형적으로 맨날 나오던 적절한 선지로 나오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고맙게도 답이 1번에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안 봐야지 하고 그럼 가면 큰일 난. 왜? 여기에 함정이 있어. 전문가 1의 발언 내용, 의견 이렇게 했다면 맞는 진술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질문은 아니죠. 오케이? 이해돼서? 선생님 제가 바로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1번이라고 제가 체크를 했다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국에 엄청 많을 거라고. 절대 틀리지 말자. 요런 함정 걸려들면 안 됩니다. 됐지? 출제자가 요거 하면서 질문이란 말 일부러 살짝 집어넣고선 여기에 걸려 넘어질 학생들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걸 상상해봐.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말아줘야지 우리가. 그지? 이겨낼 거야. 자, 2번 갑니다. 전문가 1의 답변 중 이해가 어려운 내용을 밝히며 추가 답변을 요청한다. 아니지, 그지? 이건 누가 봐도 아닙니다. 그냥 전문가 1의 의견을 요약하고 전문가 2한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발화였어요. 됐지? 그럼 이제 쭉 얘기가 진행될 거라고. 그럼 이제 보세요. 저 역시 동의합니다. 뭐 시민 활용 공간들을 확보해서 박물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럼 봐. 동글동글 문화 상설 전시관을 늘려야 된다라는 전문가 1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의 접근을 전문가 2는 보여줍니다. 시민 활용 공간, 뭐 공연장 막 이런 거 막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전문가 1이 교육 공간의 확보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 이외의 시민 활용 공간보다 유물 보존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자기의 일관성 있는 주장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지. 전문가 1은. 자, 교육 공간 확보 좀 더 하자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나머지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했던 공연, 시민 교류 같은 거 그런 거는 시민 활용 공간은 급한 게 아니다. 전시실이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게 박물관 본연의 기능이라는 거죠.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냄냄 박물관의 전철을 밟으면 곤란하다고. 그럼 뭐냐? 보존 공간이 부족해서 5년 만에 재증축을 한 경우가 있어. 증축을 했는데 보존 공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놓지 않았더니 보존 공간이 전시 공간이 부족해서 5년 만에 재증축을 한 다른 사례가 있네. 그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증축할 공간에 한계가 있으니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연의 기능은 뭔데?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것. 자, 전문가 2가 말씀에 공감하지만 시민에 더 다가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행자가 공간 구성에 대한 두 분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을 논의해 볼까요? 자, 처음에 공간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여기까지 끌고 왔어. 자,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운영상 중점을 둘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화제를 바꿨어요. 그지? 자, 그럼 이제 B, 방금 읽은 그 부분이 B인데 B에 요 두 개가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되겠지. 봅니다. 전문가 1과 전문가 2의 제안을 종합한 후 땡. 제안을 종합했나 방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맞지? 자, 전문가 1과 전문가 2가 밝힌 의견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오, 그랬네요. 두 분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어서 논의할 사항을 제시했죠. 뭐 운영상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중심 화제를 전환하는 역할을 감사에 이어서 했다. 답이 4번이네. 누가 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보다 더 적절한 답이 어디 있겠어. 자, 그랬더니 핵심은 전문가 1은 계속 그게 이제 이런 사람이야. 그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핵심은 유물 보존과 연구입니다. 특히 충분한 연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전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물 연구를 강화해야 합니다. 굉장히 아카데믹한 지향을 지닌 사람이에요. 전문가 2가 자, 최근 새로 제시된 박물관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죠. 이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캐릭터 확실해졌지. 전문가 1은 박물관 본연의 연구와 전시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2는 박물관이 좀 더 대중 친화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야. 자, 그랬더니 방금 하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실현될지 궁금하네요. 그랬더니 박물관에서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에게 의견을 묻고 이를 운영에 반영하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라고 얘기했어. 자, 그 C는요. 전문가 2가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며 예상되는 효과를 밝혔다 하면 모르겠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답은 4번. 오케이? 됐지? 어려운 문제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로 요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걸 우리한테 꼭 명심하라고 알려주는 그런 문제임을 잊지 말자. 꼭 기억하자. 사실 기억하시죠? 뭐 이런 발화가 있을 때 그 발화에 대한 분석,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달았을 때랑 요건 약간 차이가 있지? A, B, C로 3개만 언급을 한 건데 보통 제가 이런 문제를 두고 길잡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난도는 제일 낮다. 화법, 작문, 통합 문제 시리즈 이 세트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맨날 해왔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난도는 낮아. 근데 이런 함정에 절대로 속지 말자. 됐지? 자, 이게 길잡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런 유형이 지금 A, B, C를 확인하느라 전문가 1과 2가 각각 박물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가라는 담화를 큰 틀에서 다 훑어보면서 둘의 캐릭터 잡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흐름이 잡혔단 말이야. 39번 갑니다. 그럼 봐봐요. 가의 전문가들이 대담을 준비하며 쓴 메모의 일부이다. A, E와 관련하여 계획한 내용 중 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렇군요. 자, 우리가 앞에 문제 38번 문제를 길잡이 문제 삼아서 내용을 훑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선지를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정오 판단. 예를 들어볼까? 전문가 1은요. 아까 우리 아카데믹한 지향 가진 사람이었지. 동글동글 문화권 상설 전시실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지? 자, 1번. 박물관에서 지역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한다. 아까 그런 거 나왔지. 우리 지역에는 동글동글 문화권 중심지였던 우리 지역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물이 많다. 그러니까
전시할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1번 딩동댕. 그 다음 유물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B 보면요. 2번 선지 갑니다. 내실 있는 전시는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한 언급하며 유물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시한다. 자, 앞으로 운영할 때 중점돼야 될 게 내실 있는 연구라 그랬어요.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전시할 수 없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얘기가 2번 선지 맞는 얘기죠. 유물 보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아까 이 사람이 했는데 3번 봅니다.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다시 증축하게 된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제시했죠. 냄냄 박물관의 경우 5년 만에 재증축을 했던 사례, 그거 전철 밟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A, B, C에 관한 1, 2, 3번 선지는 다 확인 가능하죠. 이거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아까 우리가 흐림 다 받았으니까 38번 문제 풀면서 가를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했으니 이거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전문가 2는요, 약간 대중 친화적인 공간으로 박물관을 증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요, 박물관 운영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적극 수용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런데 4번 선지 봅니다. 박물관의 정의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언급하며 시민의 지금 의견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제시한다. 그랬죠. 박물관에 새로 추가된 정의에 의하면 뭐라 하지? 거기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D에 관한 4번 선지도 맞는 얘기네. 그러면 자, 박물관이 복합문화 공간이 되어야 함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 했지. 이 사람은 이렇게 증축하자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방식으로 대중 친화적인 공간, 시민이 활용하는 공간 이런 걸 더 넓히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5번 선지 봅니다. 박물관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면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이유로 제시한다. 그런 이유 얘기한 적 있나요? 없죠? 여러분 기억에 있나요? 없어. 왜? 읽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죠? 자, 답이 2를 잘못 해석한 5번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의 경우에 요 메모 안에는 문제가 없어. 그지? 이 메모 안에는 즉 전문가 2의 D2에 해당되는 요 내용들은 이 사람의 메모로 실제 이 사람의 발언 안에 대답 내용 안에 담겨 있거든. 그런데 요 2를 매개로 해서 만든 선지 5번에서 얘기한 공간별로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양함을 이유로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이 문제 유형 잘 봐두시고요. 즉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요 내용 안에 뭔가 오류가 있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 한번 언급합니다. 자, 40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화작 시험 안에서 제일 어려웠을 문제, 복잡했을 문제. 이 문제는 좀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당황한 상황에서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이게 뭐가 맞나?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강조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신 똑바로 차리는데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선지의 내용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거야. 선지가 어떤 형식으로 진술되어 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자, 가봅시다. 가, 나의 담화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는 가만 봤는데 나도 봐야 되죠.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더더군다나 다까지 봐야 돼요. 그지? 그럼 이거는 화작 통합 문제야. 맞지? 왜? 요게 화법이고 요건 작문이니까 화법과 작문이 그야말로 한 문제 안에 통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네요. 맞지? 자, 그렇다면 가는 우리 다 봤고 내용 확인했고 나를 보겠습니다. 박물관의 바란다를 보고 우리도 박물관에 건의하기로 했잖아. 무엇을 건의할지 얘기해보자. 학생회장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학생 1이 전문가가 우리 지역은 동글동글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했지. 아까 전문가 1이 그런 얘기 했었어. 그랬으니까 박물관을 왕릉 모양으로 만들면 뜻깊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 2가 흥미로운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 1이 그럼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달라는 건 어때? 라고 얘가 막 아이디어 뱅크네 막 그지? 막 튀어나와. 그랬더니 그래. 역사학 관련 체험 강좌가 박물관에 없어서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잖아. 그런가 보네. 앞에서 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학생들이 판단하기에 특히 이제 학생 2가 얘기하기에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의 박물관의 문제점은 역사학 관련 체험 강좌가 없어. 그래가지고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학생들 불만이고 문제였어. 라고 이제 자기가 진단한 바를 얘기한 거야. 그때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지. 전문가 1위, 그지? 그랬는데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 학생 2가 얘기한 거 그거 가의 내용, 대답 내용과 연관 지어볼 때 그거 좋은 의견인데? 이런 얘기지. 말하자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거지. 맞지? 자, 또 다른 건의사항이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 1이 설명 위주의 기존 전시 방식에서 친구들의 불만이 많잖아. 유물 모형을 만져보며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하자. 그랬더니 학생 2가 맞아, 박물관이 다양한 시민 활용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문가도 그랬잖아. 그건 누군가 하면 전문가 2였죠. 그죠? 그랬더니 학생회장이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볼게 하고 다라는 글을 쓴 거예요. 맞지? 그럼 이제 가글, 나글, 그러니까 가글, 나글은 아니지. 엄밀히 얘기하면 가 담화, 나 담화 화법의 두 대본을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글, 학생이 학생회장이 작성한 건의문에 해당되는 장문 다 글을 볼 건데, 박물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샘샘고등학교 김마름모입니다. 증축을 앞둔 박물관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박물관장님한테 건의문을 쓴 거라고. 첫째, 그 다음 문단 둘째 이랬네요. 그럼 이제 크게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요구사항 2개로 되어 있는 거죠. 건의하는 내용 2가지. 첫 번째, 유물 모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나에서 얘기했던 얘기들 중에 두 번째 아이디어를 먼저 이 글에서는, 건의문에서는 첫 번째로 제시를 했네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희 청소년은 유리벽 안에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저희 청소년은 체험해보는 교육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기존 박물관은 유리벽 안에 유물에 대한 설명만 있어서 청소년의 불만이 많습니다. 유물 모형을 만져보며 체험하는 공간이 생긴다면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직접 체험해보는 걸 좋아하는데 유리벽 안에 설명만 있으니 재미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직접 모형을 만져보면서 체험하면 훨씬 더 산교육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또한 박물관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도 부수적인 효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갑니다. 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 참여로 해결 가능하며, 또 그리고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되는 바 안전상의 걱정 있으시죠? 괜찮아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 해결됩니다. and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 기회를 청소년한테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라고까지 자기가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해결 방안까지를 제시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3문단 가죠. 둘째,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세요. 우리 지역은 동글동글 문화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까 전문가 1이 얘기했던 동글동글 문화의 중심지라는 얘기가 여기 반영되어 있네요. 그래서 역사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진로 체험의 기회는 부족합니다. 그 아까 위에서 저 위에 나에서 학생 2가 역사학 관련 체험 강의가 박물관에 없어서 진로 체험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였잖아 라고 진단했던 거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자,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보통 건의문들이 그렇잖아. 내가 건의하는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쓴 내용이 여기 왔어요. 자, 마지막 이제 마무리입니다. 4문단 가죠. 건의를 수용할 경우. 자, 내가 첫째, 둘째 얘기했는데, 첫째, 체험형 그 박물관 전시를 해달라. 두 번째, 진로 개발에 도움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 근데 건의를 수용할 경우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어. 뭐 아무래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건의를 받아들이면 안 그랬을 때보다는 운영하는데 좀 번거롭겠지. 힘들고 귀찮은 일도 막 생기고 사람도 더 써야 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필요할 거라고. 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해야 되고 골치 아프죠. 그러나 이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그럼 봐. 우려되는 운영상의 어려움보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건의를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설득력을 저희가 높이고자 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증축대 박물관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참여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했단 말이야. 자, 그럼 가나다 다 왔다. 선생님 이 지문 다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거 덤벙대다가 안 읽고 어떻게 꼼수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간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 세트, 뒤 세트를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가운데 이 화작 통합 세트를 제대로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요령 있는 해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럼 봐봐.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 그랬다? 그럼 고맙죠. 왜? 일단은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는 것보다 적절한 거 하나 고르라는 게 상대적으로 보통은 난도가 조금 더 낮단 말이야.
이해됐죠?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이 출제를 할 때 이렇게 긍정 발문으로만 문제를 다 만들잖아. 한 세트 안에 전부 다 예를 들어 네 문제인데 한 세트 안에 네 문제가 다 긍정 발문이잖아.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고. 그럼 검토 의견이 뭐라고 오는가 하면 이거 부정 발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난도가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검토 의견이 온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 발문일 경우 그 난도를 다소 낮춰준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체험이 여러분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 전략이. 자,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선지의 형식, 진술 형식에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다 그랬어. 자, 누가? 학생회장이. 그러면 이제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라는 건 나에서 찾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나에서 찾은 그 의견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이건 뭐? 자, 요거는 나고요. 물론 요 전문가 1의 발언이라는 건 요건 가지, 그지? 그럼 봐. 가에 있었던 전문가 1의 발언을 나에서 학생회장이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다에서 어떻게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어 있다.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렇게 선지의 구조를 뜯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나머지들도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형식을 띈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문제 유형의 경우. 자, 2번도 볼까? 학생회장이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 증축될 박물관의 향후 전망으로 제시됐다. 이해됐지? 똑같은 구조로 눈에 보이시죠? 다 안에서 증축될 박물관의 향후 전망인 부분이 나에서 학생회장이 가의 전문가 2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을 기반으로 제시되었는가를 보라는 얘기라고. 복잡한 얘기지만 지금 제가 되게 복잡한 문장을 발음했습니다만. 그럼 봐봐. 해보자. 자, 박물관의 진로 체험 강좌 운영의 기대 효과는요. 다에서 어디를 가야 돼? 3문단 끝으로 가야 되겠지. 뭐?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지? 맞죠? 요것이 요 의견으로부터 온 게 맞는가를 보면 되는 거야. 나에서 학생회장이 전문가 1의 발언을 언급하며 밝힌 의견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저기 이 시험지 여기 화작이 이쪽에 현재 쪽에 보고 있는 쪽에 우단의 맨 위에서 한 넷째 줄인가요? 보세요. 방송에서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해됐어? 자, 전문가 1의 발언, 가의 전문가 1의 발언이 유물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핵심이야. 라고 전문가 1이 가에서 얘기했어. 그걸 언급하면서 학생회장이 뭐라고 밝혔는가 하면 이와 관련한 강좌는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가 학생회장의 나에서의 의견이에요. 그게 다에서 기대 효과 뭐라고 돼 있다고? 지역 청소년의 진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오케이? 맞네. 확인됐습니까?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 그랬고 답이 1번이야. 그럼. 자, 내가 나머지 2, 3, 4, 5를 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거지. 고맙게도 이건 빈도의 문제긴 한데 가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최근에 보면요. 아주 예외적이다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이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힘들어도 꽤 자주 이 문제 유형에서는 적절한 거 골라라. 근데 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얘들아 미안해. 대신 답을 1번에 줄게. 이런 경우가 많아. 아시겠어요? 평가원에서 그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꽤 많아. 앞쪽에서 너무 오랫동안 골치 아파서 이 문제로 끝까지 5번까지 가는 하고 너무 힘들게 만들지 않게 앞쪽에서 답을 줄 때가 많다고. 자, 1번 답 나왔어. 방금 제가 되게 꼼꼼하게 파악해야 되는 선지 파악의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요 선지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나한테 뭘 어디에서 찾아서 뭘 판단하라는 건지를
그 줄거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이 문제는 그냥 미궁에 빠져 틀려버려요. 아시겠죠? 각각 가나다가 이 선지 안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문제다. 그 답이 1번에 해당된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유형 잘 봐두시고요. 41번 갑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건의문의 필자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다글의 필자니까 학생회장이지.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지? 건의문 쓸 때는요. 내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딱 정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이때 건의가 필자 개인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면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지? 저한테 유리해요. 제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건의문을 읽는 사람이 보통 건의문의 독자는 뭐야? 그 건의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걸 실행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지. 그 사람이 딱 보고 이거 공익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럼 이거 들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물론 그건 물론이고 건의를 받는 독자의 이점을 제시하는 거 좋다. 나한테도 우리 쪽에도 도움이 되네. 여기 경우엔 우리 박물관에도 도움이 되네. 그 다음에 한편 건의를 수용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다는 독자의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거 네 건의 받아들이면 이거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데. 필자가 이를 예상하여 저 학생회장이 그걸 예상해서 독자가 우려하는 점은 해결 가능하다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이렇게 하면 해결돼요. 아니면 또 우려하는 점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해. 그러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해볼 만합니다. 아까 우리 봤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선지 판단해 봅시다. 기억 볼게요.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 지역의 많은 청소년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봐요.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겠지. 저 그런 박물관 좋아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고쳐주세요가 아니잖아. 그지? 지역에 더 많은, 나만이 아니라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유물의 가치에 대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건 공익의 가치에 관한 얘기잖아. 그럼 봐요. 1번 체험 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가에 해당되지. 1번 땡. 2번 니은, 이제 2번과 3번은 니은인데 니은 볼게요. 체험 중 안전사고를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해결 가능하며 이는 청소년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니은은요. 지금 2번과 3번 선지기 때문에 요 안에서 가와 다하고 걸려 있어요. 그럼 봅시다. 이제 2번 선지 봅시다. 체험 중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청소년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니은이 뭐라고? 안전사고 우려하실 수 있는데 그건 뭐야? 독자가 우려할 수 있는데 즉 박물관장이 걱정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자원봉사자로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건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이점, 그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원봉사 기회 제공이라는 이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에 해당한다. 다는 뭐냐면 요거거든. 여러분 지금 이 문제 안에서 정답으로 착각하라고 파놓은 가장 정통의 함정이 바로 3번이에요. 3번 맞구나 덜컥 답을 고르면 안 돼. 왜냐하면 봐봐. 이 방금 읽은 니은은요. 안전사고 우려할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 참여로 해결 가능해요. 그거는 요거랑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걸리는 거야. 자원봉사자 이용하면 이게 해결됩니다. and 부수적인 이점도 있어요. 거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려하는 점, 안전사고의 위험보다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제시하는 게 아니야. 즉, 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자원봉사, 특히 자원봉사의 기회 제공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디귿 갑니다. 박물관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실 수 있지만 이보다 청소년이 꿈을 키우고 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효과가 더 클 거예요. 그러니까 봐.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거는 우려하는 점이지. 근데 그것보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디귿은 5번 선지 다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박물관 운영상의 부담이라는 게 우려하는 점이고, 그 다음 또 뭐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기대 효과잖아. 그러니까 그 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다에 해당된다라는 게 맞다는 거지. 아시겠어요? 답을 5번으로 골라야 됩니다. 특히 3번에 체크하지 않도록 유의했어야 된다. 자, 나올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데요. 요 건의문은요, 요번 본 수능에도 또 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문의 어떤 글 종류, 문종입니다. 건의문이 뭐 이런 식의, 그지?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고, 뭐 어떻게 뭐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공손한 말투를 써야 되고,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지? 지켜야 될 어떤 조건이랄까? 장문의 어떤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장문 윤리, 규범 같은 것들을 보기로 구성하기가 아주 좋아. 그래서 이렇게 건의문이라는 것은 시험에 이런 식의 문제, 보기를 달고 있는 문제에 출제에 기반이 되는 그 어떤 소스가 되는 문종으로 선택될 때가 많더라. 알아두시라. 자, 42번 갑니다. 이것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면밀하게 따져봐야죠. before, after가 있어. 그지? 다음은 다의 3문단의 초고이다. 그럼 이게 before야. 그리고 현재 3문단이 after고. 됐지? 그럼 그랬을 때 반영된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before로 보고 현재 지문 3문단을 after로 봤을 때 비교할 때 수정사항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자, 보자. 그럼 before를 먼저 읽어볼게. 박물관에서 진로체험 강좌를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하므로 체험 강좌가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음악회, 미술전 등 문화 행사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딱 보니까 일단 요거는 전형적으로 이런 애들이 뭐야? 통일성을 어기는 문장이니까 삭제를 해버려야지. 지금 진로 체험 강좌 운영해야 된다는 문단 안에 이런 얘기가 왜 들어가냔 말이야.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미 애프터에는 당연히 사라져 있을 테고, 그지? 이건 맞네.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걸로 되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적절하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보니까 자, 애프터로 가볼게요. 둘째, 청소년 대상의 진로 체험 강좌를 운영해 주십시오. 그럼 봐, 여기에 청소년 대상의라는 말이 있어야 돼. 추가로 애프터에 박 들어가게 된 거지. 여긴 지금 청소년 대상이라는 게 요게 진술에 전체적으로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로 체험 강좌의 수강 대상을 제시하는 게 애프터에 나타났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 좋았어.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자, 우리 지역은 역사적 자긍심이 느껴지는 곳이래.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했고요. 자, 근데 그럼 봐봐. 애프터에서는 자, 우리 지역은 동글동글 문화의 중심지여서 많은 청소년이 역사적 자긍심을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청소년이 지역의 자긍심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는 없었는데 그냥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지역이 동글동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라는 게 제시됐으니까 얘도 확인됐네요. 그지?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어디 있어? 그래서 역사학에 관심인 청소년이 많은 편이지만 기회는 부족합니다.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가 운영된다면 했으니까 배울 수 있는 내용, 유물의 보존과 연구에 대해 배우는 강좌. 좋았어. 확인됐네. 여기는 없었는데. 그럼 답이 뭐야? 요거지.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게 애프터에 없어. 여기도 없지만. 그죠? 자,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 글의 맥락, 현재 완성된 애프터의 맥락, 다 글을 맥락을 생각해봐. 그럴 때 청소년 진로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건 그냥 기본 전제로 청소년 진로 개발이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중요하니까 그걸 위해서 박물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는 거지. 이 중요성이 굳이 이 글 안에서 언급이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있어야 하지만 이거는 꼭 있어야 할 내용도 아니거든. 그지? 글의 목적이나 주제 같은 걸 고려할 때 말이야. 답이 1번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유형은 뭐라고? before, after. 비교. 그지? 그래서 뭐가 더 추가됐는가? 뭐가 있던 게 없어졌는가? 그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자, 43, 45 세트로 갑니다. 가는 글쓰기를 위한 학생의 생각이에요.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가를 잘 보자고. 학생 생각. 학교 주변의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은
불량식품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교지 원고를 모집하던데 불량식품에 관한 글을 써봐야지. 그래서 뭐라고 해서 불량식품의 개념 그리고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것. 요게 자 봐. 이 기억 니은이 결국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겠지. 무엇이 불량식품인지. 그죠? 그 얘기는 개념이자 어떤 게 해당되는지까지를 포함하는 말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방안이라는 게 이를 없애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이 전체적으로 불량식품이란 이런 거다. 우리 사회는 이걸 없애려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크게 내용상 두 덩어리로 구성되려나 봐. 맞죠? 그래서 이걸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밑에 학생의 초고가 있는데 그럼 이제 43번 문제를 봅시다. 가의 기억, 니은, 디귿을 나의 구체화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봅시다. 기억이라는 게 다시 한번 불량식품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나 글을 한번 보면 이건 뭐 길지도 않은 글이고 어렵지도 않은 글이니까 그냥 훅 읽으면 돼. 문단별 스캔 그냥 1문단 볼까? 불량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불량식품에 대해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뭐라고? 불량식품은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 그랬으니까 개념이 제시됐어. 그지? 그러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불량식품의 개념을 밝히는 거 좋았어. 1문단 안에 딱 들어있었어. 됐지? 그럼 이제 니은은 뭐였는가 하면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것. 요게 이제 니은인데 자 2문단 갑니다. 이제 건너가면 2문단에서 다루어야 되겠지? 불량식품에 해당하는 것이 다양하다 보니 무엇이 불량식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한 군과 찔거리 불량식품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법규에 맞게 위생적으로 만들었으면 불량식품은 아니다. 즉 싸다고 무조건 불량식품인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런데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 불량식품일까? 자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에게 유해한 불량식품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로 자 싸다고 무조건 불량식품은 아니다. 허위 과장 광고인 식품? 그건 불량식품 맞다. 이렇게 해준 거 아니겠어. 그럼 봐요. 불량식품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여 줘야 한다. 이게 지금 이 문단에 나온 거 아니겠어? 그 다음 또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기별로 제시한다가 지금 여기 어디 있어? 뒤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답이 2번이야. 답이 3번이야.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아까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이 글은 크게 두 덩어리로 돼 있어. 자, 불량식품이라는 게 뭐냐에 해당되는 게 지금 1, 2문단.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세요. 3, 4문단이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거든. 그래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 두 가지를 얘기해서 첫 번째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그 다음에 4문단에 가서는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봐봐. 아까 디귿이라고 봤던 게 뭐냐면 자, 불량식품 근절하는 방안. 그러니까 봐.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제시한다. 그 다음 또 요 두 가지와 요거를 설명한다. 이게 3문단, 이게 4문단이거든.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됐지? and 도입된 배경도 각각 3문단에도 요게 왜 도입됐는지 4문단에도 요게 왜 도입됐는지가 나오거든. 자 봐. 3문단에서 방안이 제시 첫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일요일에서 2009년부터 실시되었다. 이게 도입된 배경이지. 자, 이건 이렇게 한다. 둘째,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이러면서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건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4번, 5번 다 만족됐거든. 3번만, 즉 불량식품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시기별로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지? 이건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요. 44번 갑니다. 다음은 나를 읽은 교지 편집부장의 조언이에요. 이를 반영하여 A를 작성한 내용. A가 뭐냐면 이제 3, 4문단 뒤에 끝에 이제 5문단 한 문단을 마무리하는 한 단락을 좀 더 추가해라 이런 얘기겠지. 그 A에 들어갈 거. 자, 그럼 봅니다.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지어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히는 마지막 문단. 그럼 봐요. 여긴 지금 한 문장으로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두 개의 조건이 있는 셈이야. 첫 번째,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지어라. 이게 A 조건이라 치고요. 그 다음에 독자가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이게 B 조건이라 칩시다. 오케이? 그럼 봐. A 조건과 B 조건을 다 지킨 걸 답으로 골라야 될 거 아니겠어?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되니까. 보자.
소비자가 다양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요. 자, 식품 산업의 변화와 관련 지은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는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아는 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힌 건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뭐 가능하겠지만. 자, 2번 식품 산업이 변화하면서 식품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요. 식품 산업의 변화에 대한 언급일 수 있어. 근데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를 홍보하는 식품의 신고 방법을 알면 불량식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자, 이 글의 핵심 내용이, 중심 내용이 이건가? 신고 방법에 관한 건가? 아니거든. 3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이물보호구역. 이게 지금 3문단 4문단의 내용 아니었어? 자, 불량식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것은 B의 내용을 어느 정도 충족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 이 제도는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이게 없잖아 지금. 그지? 물론 여기서 제가 동그라미로 치고 있는 것도 일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X인 거 아니야? 에이, 후하게 줘도 세모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근데 아주 너그럽게 봐줘서 그건 조건 충족했다고 봐줄 수 있다고 할 때, 너그럽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4번 갑니다. 식품안전계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건강한 식재료를 식품에 활용하고 있다. 요거 식품 산업의 변화하고 관련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 식품업체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식품 생산에 집중할 전망이다는 B 조건이 안 나왔다고. 그럼 답이 몇 번이 있어? 5번이지. 식품 유통 및 판매 방식의 다변화로 다양한 식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이 식품 산업의 변화. 그런데 이 변화에 맞춰 자, 이게 변화니까 변화에 맞춰. 그럼 그거 관련 지은 거지? 무엇이 불량식품이고 불량식품 근절 방안이 무엇인지. 자, 이게 1, 2문단의 내용, 이게 3, 4문단의 내용이니까 글의 중심 내용을 다 아우른 말이네.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라는 걸 딱 찍혔네. 답이 5번 아니야. 누가 봐도. 하늘이 두 쪽 나도. 답이 5번이지. 오케이, 아시겠죠? 이게 지금 내용 조건 2개를 준 거라고. 형식 조건은 이 안엔 지금 없어. 예를 들면 비유법을 활용할 건 뭐 이런 거, 대꾸를 사용할 건 이런 거 없다고 지금. 내용 조건 2개인데 보통 이럴 때 내용 조건 2개를 주면 첫 번째 문장이 내용 조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답안에서 내용 조건 두 번째를 충족하는 정답지가 제일 모범적인 답이야. 그리고 확률상 이렇게 길이 순서대로 늘어나는 선지들 가운데는 아래쪽, 뒤쪽, 제일 긴 쪽에 정답지가 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 왜? 조건을 다 충족하다 보면 실제로 문제를 출제해보면 그래요. 뒤쪽에 제일 길게 되는 선지에서 정답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더라. 너 알아두면 시간에 쫓길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됐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45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학생이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이 통계 자료예요. 그리고 니은은 신문 기사고요. 디귿은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됐지? 맨날 나오는 거지. 그지? 자, 요게 작문 문제들 가운데 제일 볼륨이 큰 문제고 보통 45번으로 출제되고 3점 달고 있는 덩치 큰 문제. 이 좌우 2단 편집에서 한 단을 다 차지할 만큼 문제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볼륨이 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안 잡아먹고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리고 보통 앞에서부터 풀어오니까 거의 이 문제를 시간에 쫓겨가지고 맨 마지막으로 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럴 경우에는 문제 자체의 난도는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허둥대다가 결국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속지 말자. 됐지? 자, 이 문제의 해결 요령 제일 핵심은 뭐라고? 요 각각의 자료들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됐지? 자, 기억 1-1과 기억 2가 있는데 기억 1은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식품위생 및 안전점검 결과인데 중요한 건 이 숫자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자, 위반율을 보세요. 0.19, 0.11, 0.09, 0.05, 0.04, 0.04. 오, 어떻게 희한하게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연도가 지나갈수록 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라고. 위반율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2009년, 2010년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제도 3문제, 4문제에 얘기했던 제도들이니까 그 제도들의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지?
그 다음에 불량식품 적발 유형 보면요, 압도적으로 높은 게 뭐야? 이물 검출이야. 그럼 이제 뭐냐면 이렇게 기억 1과 기억 2를 봤어. 그 핵심이 뭔지를 파악했어. 그러면 요것들 중에 단독으로 나머지 니은 디귿 가기 전에 요것 중에 그냥 단독으로 선지가 구성된 1번 있네. 그지? 기억 다시 2 요거를 활용하여 불량식품의 적발 유형 중 이물 검출의 누적 적발 건수를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4문단에 추가한다. 이 문장이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두 번째 줄에 적발 건수를 뒤에 쉼표를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문장이 더 정확하게 되겠지. 자, 적발 유형들 중에서 이물 검출 건수 이렇게 63,042건이라는 요 건수를 식품에서 이물이 검출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4문단. 4문단에서 그런 얘기 있거든. 자, 거기 불량식품 적발 유형 중 이물 검출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걸로 이걸 활용한다? 딩동댕 좋은 거지. 이 자료 활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다음에 2번 니은 3번 디귿. 그러니까 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 니은 봅시다. 신문 기사인데요. A사는 자사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해당 광고는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소비자 건강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아까 글의 이 문단에서 예를 들어 뭐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은 불량식품일까? 불량식품이다 했던 부분이 있었지. 그런 사례네요. A사의 경우에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물이 검출된 B 가공식품이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 인체에 유해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신속히 회수됐다 그랬거든요. 자, 2번 선지 봅니다. 이걸 니은을 활용해서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건강을 해친다는 점을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로 판매되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유해함을 구체화하는 자로 이 문단을 추가한다. 아까 이 문단에서 방금 언급했다시피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는 거 그거 불량식품 맞다라고 했던 것에 요 A사의 사례를 가지고 2번처럼 활용하면 딱 되겠네. 그지? 좀 더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가볼게요. 전문가 인터뷰가 있는데요. 전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불량식품은 식중독, 급성장염,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기는 질병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지. 특히 어린이 얘기. 더 위험함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에 따라 구역 내 업소를 관리하는 전담관리원은 식품위생 및 안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 위험한 업소를 개선 시까지 관리합니다. 이러한 전담관리원의 활동으로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봤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3번 선지문 디귿을 활용하여 불량식품이 일으키는 식중독, 급성 감염 등 건강상의 문제를 불량식품이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를 1문단에 추가한다. 1문단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맨 처음 시작이 불량식품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불량식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 얘기를 뒷받침하는 걸로 이런 사례, 요걸 딱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면 딱 되겠네요. 그지? 좋았어.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억 다시 1 요거 있지? 줄어들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4번 선지 전담 관련의 업소를 점검하고 위반 업소를 개선 시까지 관리하여 이게 이제 요거 디귿의 내용인데, 그지? 요 얘기, 그지? 요걸 해서 위반 업소의 비율이 감소 추세인 점, 오케이? 이렇게 감소 추세인 점을 3문단에 추가한다. 오케이. 3문단에서 바로 그 제도 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에 관한 얘기를 했었으니까 딩동댕 좋았어. 그럼 보자. 5번 선지 이 답일 텐데 기억 다시 2 요거요. 뭐 이물 검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거. 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니은 요거 있지? A사 B사 나오는 거. 그랬을 때 그걸 활용해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물 검출이 과대 광고보다 빈도가 높다는 점을 제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진 이유를 보여주는 자료로 4문단에 거기에 무슨 이 제도 자체가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가 식품 이물에 대한 업체의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즉 이 제도가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가 실시되게 된 배경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에 관한 얘기지. 근데 5번 선지처럼 이게 뭐야?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 이유? 이 지금 4문단에 있는 그 이유,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예 5번 선지는요, 무슨 말인지 해설할 수도 없는 엉뚱한 말이에요. 그럼 답이 5번이. 오케이? 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물론 이 현재의 45번 문제 선지에는 적절하게 쉼표로 좀 끊어줬어야 될 때가 제대로 그렇게 되지 못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이제 그 독해를 하는데 좀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문장이 좀 복잡하게 보였을 수는 있는데, 자, 사실은 난도 자체는 낮아.
근데 맨 끝 문제로 이렇게 볼륨이 큰 문제가 오니까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문제를 결국 어이없이 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게 3점짜리 문제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꼭 잡아야지. 됐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각 자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논리적인 연관성이 선지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문제 35번부터 45번까지를 풀었는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오늘 해설 강의의 마지막 얘기 당부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험 못 봤을 수 있어. 괜찮아요. 생각보다 어려웠지? 그래요. 이제 엄청나게 쉽게 나올 거라고 착각하고 헛된 기대를 하고 야, 쉬워진다니까 나도 잘 볼 수 있겠지 생각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 보답을 딱 얻었으면 좋았겠지만 못 그런 게 아쉬운데 열심히 노력 안 한 학생이 아, 쉬워질 거야 나도 잘 보겠지 이랬다면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진짜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연습의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진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국 본수능에서 여러분이 손에 쥐게 될 성적표의 그 결과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에 진짜 내가 몇십 일은 진짜 미친 듯이 공부했다. 이렇게 나중에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을 한번 보내봅시다. 오늘 이 시험의 결과는 연연하지 말고 이건 연습 게임이니까.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따끔한 주사 한 방 놔준 거다 생각하자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당신, 수능 보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다음 스텝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안녕.